자, 4개 정권 가운데 지금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김민지 기자, 이제 사흘 후면 문재인 정부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요. 뭐 좀 성적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이야기는 대통령이 제1 국정과제로 꼽았던 게 바로 일자리 문제예요. 일자리 성적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먼저 과거에 기억하실 겁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내가 매일매일 두고 살피겠다라고 하면서 집무실에 이걸 마련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저는 일자리 문제만큼 확실히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그러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서 대통령이 매일매일 진동하겠다라고 약속드렸는데, 오늘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그다음에 상황판 일단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속도돈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고달프시더라도 크게 이렇게 좀 속도를 해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제1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게 일자리 정책인데요. 동아일보가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도는 그 시점에 맞물려서 여론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은 한번 그냥 쭉쭉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죠. 잘했다가 파란색, 잘못했다가 파란색이니까요. 아니, 잘못했다가 빨간색, 잘했다가 파란색이니까요. 한번 봐주십시오. 근데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잘못했다라는 의견이 잘했다라는 의견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으면 아마 그냥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국민통합, 적폐청산, 남북관계 개선, 국민들의 의견은 이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김민지 기자, 문재인 정부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될 텐데 후반기 경제 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었을 때는 이거예요? 나빠질 것이라고 별로 희망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반대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44.8%였는데요.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뭐 좋다, 크게 웃돈다, 최고치다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괴리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예, 후반기 경제 전망 이제 나빠질 것으로 보는 국민 의견이 많은데요. 한번 다음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연령대별로 후반기 경제 전망을 짚은 그 여론조사인데요. 보세요. 60대가 가장 일단은 비관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안 될 것 같아요가 63, 잘 될 것 같은데요가 34.6인데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서 봐주셔야 되는 것은 빨간색 부분, 나빠질 거라고 응답한 세대가 60대 다음이 어디가 높죠? 20대. 20대라는 거죠. 예, 줘 보자. 네, 바로 일자리 정부를 전면에 내걸었는데 일자리 성적표가 좋지 않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년들만 고통을 받는가. 지금 바로 이웃나라인 일본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유례 없는 호황이라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20대 청년층의 상실감이 큰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저희 이 제목이요. 4개 정권 중 최악이라는 타이틀이었는데요. 그럴 만한 혹시 뭐 무슨 근거가 있게 얘기하는 걸까 아마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좀 봐주시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이 4개 정부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쭉 보시면 어때요? 지금 여기는 2%잖아요. 그러니까 4개 정부 중에 지금 가장 안 좋고 비정규직 비중은 어떻죠? 역대 정부 중에 지금 제일 높죠? 36.4. 국가 채무, 빚 그 비율은 어때요? 문재인 정부 37.1, 4개 정부 중에 제일 높죠? 글쎄요, 박 대변인님,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경제 성장률 부분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이 선진국이 문턱에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고성장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떨어지는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뽑아봤는데요. 김대중 정부 때 5.3, 노무현 정부 때 4.5, 이명박 때 3.2, 박근혜 때 2.9, 문재인 정부가 작년까지 2.9%, 올해 들어서 2%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에서 과거처럼 고성장은 불가능한 거고요. 역으로 이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지난주에 그 세계적인 경제지인 포춘지에서 위대한 지도자 1인으로 첫 번째로 지도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꼽았어요. 문재인 대통령. 이유가 뭔가 하면요.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재벌 개혁에 유연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해서 뽑았단 말이에요. 이야기는 앞서 제가 다시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일본이라든가 유럽은
제조업 기반에서 IT 기반으로 넘어가면서 잃어버린 20년 세월을 겪었어요. 거기에서 축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희도 IT 기반이 확 발달했지 않습니까? 다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반이 축적되는 시기예요. 사이클에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저성장 국면을 장기적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하고 재벌 개혁도 하고 새로운 산업도 추진하고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권 예. 민주당이 야당할 때도 늘 경제 파탄이라고 경제 심판하자고 했어요. 이건 정치권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네, 예. 저는 전 정권을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는 카드 사태가 있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각각 뉴욕발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또 남유럽 재정위기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과연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얼마만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만 보더라도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 세 분 모두가 참여연대 출신이에요. 참여연대 출신. 아하. 참여연대 출신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청사진과 비전을 내놓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어떤 관료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함께 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이라는 말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는 이 전 정부 때도 여러 가지 이 재정 위기가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게 최저임금 올라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 기업이 잘 돼서 기업이 스스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높여줘야만 경제가 그 선순환이 되는데 지금 인위적으로 올리면요. 이게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만 가져와서 예, 우리 알겠습니다. 모두가 힘들어지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 이 점도 감안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일련의 지금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자, 김민지 기자 어제 그러니까 집권 여당 민주당에서는 뭐 누구 탓을 했다고요? 경제 성장률이 몇 % 이하로 깨지면 한국당 탓이다. 이런 발언이 좀 논란이 됐는데요. 그 발언과 함께 과거에도 여당과 정부가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뭐 날씨 탓이라든지 야당 탓을 한 바가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발언들을 좀 모아서 들어보시죠. 금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2%대가 깨진다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2%대가 깨지면 이 책임은 특히 자유한국당이 져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5월 달에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기억납니다. 계속 내렸고 네, 그때는 뭐 천둥 번개도 있었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야외나 실외에서 하는 작업들이 일단 멈추게 됩니다. 그 영향이 상당 부분 5월 달 지표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참 이 단기적 지표에 이 방수량도 영향을 준다. 비서관님 비 많이 오면 또 걱정되시겠어요? 비가 오면은 좀 고용에는 마이너스고요. 네. 날씨가 좋으면 좀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네, 뭐 윤우덕 민주당 원내 부대표가 올해 경제 성장률 2%안 되면 한국당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야당 탓, 날씨 탓, 도대체 내 탓이오는 어디에 갔습니까?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박 대변인 말씀도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예. 수치 2%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2%가 안 되고 0.1% 모자란 1.9%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 얘기가 뭐냐면은 한국당이 추경을 빨리 안 해줘서 그 추경도 한 8천억 정도를 안 해줘서 0.1%가 모자라서 2%가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 홍남기 그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했냐면은 6조 정도 되는 추경을 넣어야 0.1% 정도의 성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정부 여당 측이 한국당 때문에 2%가 안 된다는 것은 정부 여당의 얘기에 의할 때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뭐 물론 고성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잠재 성장률만큼은 돼야 되는 것인데 예. 그도 못 따라간다는 점에서 가장 큰 어떤 이 임기의 반환점을 넣은 거여서 한마디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이 과연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답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에 대한 그 국민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박 대변인님 말씀드렸습니다. 제게 그 골프 칠 때 골프가 안 되는 100가지 이유 중에 같이 치는 동반자가 계속 못 쳐라 악의적인 주문을 걸면 못 친다고 하거든요. 어허. 이게 야당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요, 이 투자와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저는 그 민주당이 야당할 때 그런 이야기를, 민주당도 똑같이 경제 파탄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무상복지, 무상보육,
또 민생 경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야당도 사실은 경제 논쟁을 하는 게 좋아요. 소모적인 조국 논쟁보다는 경제 논쟁을 하는 게 굉장히 건강하다고 보는데 네거티브와 포지티브한 것을 적절하게 섞어서 자기들도 수권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경제 정책을 보이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